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에 이어서 우주의 숨겨진 비밀 3편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단서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상 촬영을 2달 만에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의 구독자 수가 200명 돌파, 오늘 보니까 230명 정도 됐는데 이게 50명 정도 수준에서 머물던 게 갑자기 떡상을 했네요. 이 상태로 가다 보면은 구독자 1000명도 돌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구독자 욕심이 그렇게 별로 없었는데, 뭐 1000명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조만간에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또 하나 올리도록 할게요. 그동안에 그 비트코인에 빠져가지고 영상 촬영을 많이 신경을 못 썼는데 네, 그러면은 이 숨겨진 7가지 단서는 뭐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정보, 두 번째는 인과관계, 세 번째는 픽셀화, 네 번째는 이팔 크리스탈, 이팔 결정, 다섯 번째는 비결정화, 여섯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여섯 번째 의식, 일곱 번째는 황금비율. 네, 이 정보를 제가 어디서 알았냐면은 해외 유튜브 어떤 영상을 작년에 보다가 꽤 괜찮아서 제가 메모를 해뒀었던 건데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게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이제 비슷해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현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그동안에 우리 현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해서 이제 대통일장 이론, 모든 것의 이론을 많이 연구를 했었죠. 근데 결국은 양자역학하고 상대성 이론을 통일시키지 못했죠. 통일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촉근 이론으로 풀려고 많이 했는데 뭐 이 7가지 단서 가지고도 이 현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인데, 정보. 이 현실은, 이 우주는 모든 게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시뮬레이션 우주론이죠. 시뮬레이션 우주론. 네. 그러니까 다수의 많은 과학자들이 이 정보 우주론을 지지하고 있어요. 다른 우주에서 아주 커다란 양자 컴퓨터로 우리 우주를 창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창조된 우주에서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우주를 창조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우리가 이 컴퓨터 디지털
세상을 보면은 0과 1로 이루어져 있죠. 모든 것들이. 이 0과 1도 이제 정보로 보는 거죠. 이것들이 디지털 세상을 이루고 있고, 현실 세상도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다 정보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이 우주, 그러니까 시공간이 절대적으로 있는 것이냐? 아니다. 시간과 공간이 항구적 관계로 서로 의지하면서 만드는 현상. 그럼 시간과 공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한다면은 이 양자중력 이론으로 보면은 시간과 공간도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이 입자들은 결국은 이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창조하고 만들 때 이 정보만 있으면은 다 창조가 돼요. 예를 들면은 이 양자 역학적 형상을 이용한 양자 텔레포테이션 기술이 가상의 이론으로 있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은 가능하죠. 근데 이 양자 텔레포테이션 기술도 결국은 모든 걸 분자화해서 그 분자화된 구조 정보를 스캔한 후 그걸 그대로 복원하면 물질이 어떤 형태가 다시 그대로 복원이 되는 거죠. 네, 복사가 되는 거죠. 복사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정보뿐이다, 모든 것들은. 그래서 첫 번째 단서는 이 정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우주에가 일어나는 현상, 그 방향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방향성은 원인과 결과에 있죠. 원인이 일어나서 결과가 생기는 인과관계, 인과율.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는 이제 뒤집힐 수도 있죠. 엔트로피 역전, 이번에 이제 테넷에서, 영화 테넷에서 다루는 건데, 네. 뭐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따지는데 사실은 시간이라는 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기억뿐이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실존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인식을 하는 거죠.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그 흐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분류를 했지만 이것들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것 뿐이다.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는 동시에 존재하고 이것들은 서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율이라는 거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지만 반대로 이번에 영화 테넷에서 엔트로피 역전을 이제 다룬 것처럼 엔트로피라는 게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는데 이 원인이 있어야 우리는 결과가 있는 어떤 시간의 방향성, 한쪽 방향성을 따르는 그런 걸 우리가 느끼고 살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거꾸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가 먼저 나타나고 원인이 나중에 일어나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직까지 이해하거나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아직 겪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세넷에서 반전자, 아니, 양전자 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반입자죠. 전자에 반대되는 입자. 네, 이거는 뭐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바로 이 인과관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픽셀화인데, 모든 것들은 불연속적인 것들로부터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양자화되어 있다. 네, 양자화라는 거는 이 픽셀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라고 하면은 최소한의 기본 입자,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기본 입자들. 예, 대표적으로 전자가 있죠. 또는 쿼크.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예, 양자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것들은, 그러니까 이 전자와 쿼크들이 모여서 어떤 물질들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화, 뭐 움직이는, 그러니까 영상. 이 영상을 따지고 보면은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사진들이 모여서 뭐 한 40프레임 정도로 재생을 시키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사진들은 정지되어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 사진들을 자세히 또 보면은 이 사진들을 우리가 포토샵이나 그런 프로그램으로 확대, 플러스 한 1000% 확대, 2000% 확대, 이렇게 계속 확대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사진들은 1픽셀 단위로, 점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불연속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연속적인 것처럼 보고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들은 결국에는 뜯어보면은 불연속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픽셀화라는 거는 이 모든 것들은 아주 작은 이 양자, 이 픽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크리스탈 이팔 결정이라는 거는 이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이 스위스 제네바 CERN 입자 가속기 LHC에서 입자를 가속시켜서 충돌하는 연구를 하죠. 그래서 이 입자에서 뭔가를 이제 발견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신의 입자인 힉스 입자를 발견을 했죠. 2010 14년? 이쯤인가? 아무튼 예. 근데 이제 이 입자에서, 그러니까 입자와 힘은 상호 변환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게이지 대칭 이라고 하는데, 게이지 대칭 변환. 네. 그러니까 힘으로 어떤 대칭돼서 이제 말 그대로 변환이 일어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 변환될 때 어떤 모양이 나타난대요. 그 모양이
8차원의 결정체를 지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8차원의 결정체가 뭐 꼭지점이 450개라나? 네, 아무튼 이 8차원의 결정체를 가지는데 우리는 이 3차원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 8차원의 이 결정체를 4차원으로 이제 변환시킬 때 두 개의 결정체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제 이게 황금 비율하고 이제 넘어가는데, 이 변환시킬 때 두 개의 결정체로 나뉠 때 이 크기가 다른 결정체가 생겨요. 근데 그 크기가 다른 결정체의 비율이 정확히 1.618의 황금 비율을 가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황금 비율인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 크리스탈 이팔 결정이라는 거는 이 게이지 대칭 변환, 입자와 힘의 상호 변환에 대해서 어떤 모양이 결정체가 있다, 그게 8차원의 결정체 크리스탈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금 비율은 이 우주의 어떤 자연적인 현상들을 다루다 보면은 그 비율들이 많은 것들이 1.618의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다. 네, 방금처럼 이 크기, 이 8차원의 결정체를 4차원으로 변환시킬 때 이 두 개의 결정체로 나뉘는데 그 크기가 다른 결정체의 비율이 정확히 1.618이었다라는 것과, 또 뭐 블랙홀에서 우리가 뭐 양수,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지평선에서 어떤 에너지 값이 양수에서 음수로 그 전환될 때 그 어떤, 모르겠어요. 그 뭐 어떤 계산 비율이라나? 그게 또 1.618이래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블랙홀에서 어떤 양수에서 음수로 전환될 때 그 비율이 또 1.618이 나온대요, 또. 네. 그 외에도 이제 정삼각형 의 비율도 정확히 1.618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삼각형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다시 정삼각형을 그리면은 그 서로의 비율이 1.618이 또 정확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이 자연적에서 존재하는 모든 어떤 현상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황금 비율도 굉장히 이 신비한 현상이다. 네. 비결정화가 아니라 비결정론. 네. 네. 그 다음에 비결정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결정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를 많이 얘기를 하죠. 이 우주는, 나라는, 존재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또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이제 결정론을 얘기를 하고, 이거는 비결정론을 얘기하죠.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다라는 걸 얘기하게 되고, 비결정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비결정론을 다루는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일단은
여기서 비결정론을 얘기하는 거는 양자역학의 이중슬릿이거든요. 네. 양자역학의 이중슬릿 실험은 이 관측을 얘기하죠. 관측. 그러니까 이중슬릿에서 우리가 어떤 입자를 쐈을 때 관측을 하면 입자가 파동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관측을 하기 전까지는 입자였는데 관측을 하는 순간에 파동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관측이라는 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 관측을 함으로써 어떤 것들이 관측을 함으로써 결정이 되어진다. 이 얘기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우주는 비결정론이다. 이걸 얘기한다는 얘기죠. 관측이라는 거는 우리가 관측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하는 거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이중슬릿 실험은 이 비결정론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맞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결정되어 있다. 결정론이 맞다고 보는 이유는 우리는 자유의지가 대부분 없어요. 왜냐면은 에고로, 자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상대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면서 외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면서 살다 보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그러면은 비결정론이 맞다고 또 보는 이유는 위에처럼 본질은 그 근본은 비결정론인데 이게 맞는데 우리는 이 상대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갖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상대적. 네. 그래서 이 비결정론이 맞지만은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갖기가 좀 어렵죠, 지금은. 네. 그래서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잘 생각해보면 현상 너머에 진짜가 있다. 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예, 플라톤이 이 소크라테스 제자인데 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나를 알면은 진짜 현상 너머에 진짜 세계인 이 이데아가 있다. 그거를 느끼고 그거를 깨닫는다면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의식이라는 거는 이건 뭐야? 현실은? 이건 아까 하던 거니까 내리고. 여섯 번째는 의식인데 의식은 사실 이제 그 단계가 많이 나뉘죠. 잠재의식인 무의식 단계에도 있을 거고 자아적인 이제 그런 의식도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양자역학으로 다시 여기 그 어디야? 네, 이쪽 비결정론으로 넘어가면은 관측이라는 행위가 이제 의식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현대
물리학의 양자역학을 정확히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양자역학적인 현상 자체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네. 확률적으로 그냥 일어난다. 근데 그 확률적이라는 게 애매하다는 얘기죠. 네. 정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 관측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양자역학의 대가로 좀 알려진 김상욱 교수가 이 관측을 표현을 할 때는 우주 전체가 관측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뭐, 우리가 이중슬리 실험을 할 때는 이제 기계로 이 관측, 촬영을 해서 기계로 실험을 했지만은 이 기계뿐만이 아니라, 어, 뭐 동물이 관측을 해도 관측을 한 거고, 뭐 아주 작은 미생물이 관측을 해도 관측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아주 작은 원자 수준에서도 관측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김상욱 교수 얘기는 우주의 모든 것들이 관측을 하면 그 대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뭐냐면은 어, 최종적인 관측자죠. 네.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수많은 물질들이 있어요. 수많은 생명과 수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관측을 해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들이 관측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것들을 다시 관측하는 건 누구죠? 내 자신이죠. 최종적으로 어, 관측을 하는 건 내 자신이죠. 곧 내 자신은 의식이 되겠죠. 네. 뭐 다른 것들 요소들은 어떤 물질이나 입자, 뭐 에너지, 뭐 우주의 모든 것들을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은 그것들을 다시 관측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관측하는 거는 결국은 내 자신이죠. 그래서 의식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의식 안에서도 단계를 나누면은 이 무의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의식은 우리가 이 자아일 뿐이고 무의식이 어,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 현상 너머에 진짜가 있다. 이 무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 진짜 세계가 바로 무의식의 세계라는 거죠. 이 무의식의 세계가 바로 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고 의식은 음, 의식은 자유의지를 완전히 가지기 힘든 존재다. 우리는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착각을 하는 것 뿐이에요. 뭐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것들을 내 의지대로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그것뿐이죠. 그래서 뭐 과학적인 어떤 건 아니지만은 많은 매체나 많은 그 이제 뭐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무의식이 현상을 만드는데 95%고 의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비결정론에서 이 관측행위, 양자역학의 이중슬리 실험에서 관측이 모든 걸 결정을 하는데 그 관측이라는 거는 최종적으로 내 자신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의식이 되겠죠. 네.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우주에 숨겨진 비밀을 다뤄봤는데 정리를 하면은 모든 것의 이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의 이론을
찾으려고 과학적으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잖아요. 뭐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통일하고 하고자. 네. 근데 아무리 통일을 시켜봐야 뭐 촉근 이론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의 이론을 통일할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잘 정리를 하면은 모든 거는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현상 자체가 정보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어떤 방향성, 이제 인과관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그 방향성은 이 인과관계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현상들은 모든 것들이 다 픽셀화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현상들은 이제 입자와 에너지, 힘이 갖고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 상호 변환이 일어날 때 8차원의 어떤 결정체를 가지는데 그게 바로 이 크리스탈 이팔 결정이다. 그리고 이 결정체가 8차원에서 4차원으로 변환시킬 때 1.618의 황금 비율이 나오고 그리고 다양한 뭐 블랙홀도 그렇고 정삼각형도 그렇고 뭐 우리 자연현상에서 존재하는, 그래서 황금 비율을 이 자연 상수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죠. 네, 이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7가지를 해외 유튜브에서 정리를 한 건데, 저는 이곳에서 얘기한 걸 나름대로 푼 거고, 다시,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7개나 나온 거죠. 근데 7가지 단서를 하나로 통일시키면, 네, 무의식이 되겠죠. 네. 네.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우주에 숨겨진 비밀 3편 7가지 단서들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